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군사훈련에 대한 일본 언론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니혼 게이자이 신문은 한국 해군이 25일 독도 주변 해역에서 섬의 방위를 상정한 연례 군사훈련을 26일까지 실시한다고 발표한 것을 전하며 이것은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따른 안보 조치로서 한국에 대한 수출 통제 강화에 나선 일본에 대한 반발의 의미가 짙다며 이에 대한 일본의 또 다른 반발은 필연적이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실행일이 28일이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을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 일본의 시행 철회를 강요하는 목적으로 보이지만 일본이 이에 응할 가능성은 낮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악화는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훈련은 그 명칭에서 독도를 분리했다는 것을 주목하며 독도를 비롯한 동해 방어 의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훈련의 명칭을 동해 영토 방어 훈련이라고 명명했다라고 하는 우리 해군의 발표를 인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명칭을 독도에 한정하지 않은 이유는 7월 23일에 있었던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 방공식별구역 침입 사건을 계기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고자 하는 목적일 수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대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이지만 다른 어떤 주변국보다 일본에 대한 경고라는 점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우리가 독도를 비롯한 동해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이유를 굳이 외면하고 싶은 모양입니다. 한편 아사히 신문은 예년보다 확대된 규모로 시행하는 부분을 헤드라인으로 잡고 있는데요. 지난해 6월과 12월에 실시된 훈련이고 올해도 6월경으로 예정하고 있었지만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기되고 있었던 점을 언급하며 일본 정부는 이에 대해 항의하고 훈련 중지를 요구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26일까지 해군과 해경함정 외에 해군과 공군의 항공기와 육군과 해병대 등의 병력도 동원한다며 훈련 규모가 예년보다 커졌다고 하는 우리군 관계자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 외무성의 가나스기 겐지 아시아 대양주국 국장이 제1한국대사관 차관공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강조했다고 하며 군사훈련은 도저히 받아들여지지 않고 매우 유감스럽다라고 강하게 중지를 요구하는 항의를 한 점과 서울의 일본 대사관에서도 한국 외교부에 동일하게 항의했다는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28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오늘 훈련을 시작했고 독도 방어 훈련이라는 훈련명에서 훈련의 규모를 크게 확대한 것에 걸맞게 이번 훈련을 동해 영토 수호 훈련이라는 더욱 확장된 훈련명으로 명명한 우리 정부의 결정인데요. 28일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는 시행령이 실행되는지를 지켜본 뒤에 시행할 것이라 예상했던 많은 언론들의 예상을 얻고 빠르게 실행된 점에서 우리 정부의 각오를 느끼게 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BK뉴스는 이전에 독도를 방어한다는 뉘앙스를 주는 8개 현은 한국으로의 수출 재개의 꿈을 못 버리고 이 금수 조치가 풀리기를 바라고 있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일본의 지지통신은 한일 분쟁으로 인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재개가 더욱 멀어졌고 이 지역 수출업계의 피해가 악화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는데요. 일본 불매운동의 확산에 따라 다른 농산물, 수산물, 식품 등의 수출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어 관계자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후쿠시마와 미야기, 이바라키 등 8개 현의 수산물 수입을 중단했는데 이 중 특히나 미야기 현의 경우 전체 멍게 생산량의 80%가 한국 수출 물량이었기에 받은 타격이 가장 컸으며 한국으로의 수출 금지로 인해 판매처가 없어져 폐기에 몰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물질에 대한 데이터를 확인시켜주며 안전성을 강조하면서 올해 4월에 한국의 수출 금지는 협정 위반이라고 WTO에 제소했으나 패소한 상황인데 여기에 한일 분쟁까지 겹쳐 미야기 현의 수출 관계자들은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며 포기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올해 식품 수출 1조 엔을 목표로 내걸고 있으며 제5위 수출 대상국인 한국은 무시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이야기합니다. 허나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2.9% 증가한 반면 한국으로의 수출액은 2.7% 감소했으며 7월 이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으로 인해 더욱 둔화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출 금지한 것에 대해 WTO에 제소하여 아베가 한국 정부에게 패소했던 것도 분명 이번 한일 분쟁을 일으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도 그런 아베의 후쿠시마 재생 의지에 발맞춘 후쿠시마와 기타 지역들의 야욕이 보이는데요. 아직까지도 수출 재개를 꿈꾸고 우리에게 어떻게든 방사능 내부 피폭을 공유하고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게 소름 돋는 상황입니다. 이번 불매운동, 한일 분쟁, 자발적 여행 보이콧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은 건강 증진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해야 할까요? 한일 분쟁이 종료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는 그 순간이 와도 우리 국민들이 음식물 섭취로 인한 방사능 내부 피폭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본산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 수입 재개는 절대로 허락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식품 안전검사를 2배로 강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식약처는 물론이고 관계된 모든 정부 부처가 일본의 방사능이 한국으로 유입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든 철저히 막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본 기사에서 일본산 활어 수입이 늘어나 우리 어민분들께서 이중고를
겪고 계시다는 지역 언론사의 기사를 접했습니다. 이게 지난해부터 일본산 활어에 대한 수입 통관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원산지 구분이 어렵다 보니 우리 어민분들이 고스란히 그 피해를 보고 계시다고 합니다. 일본 어디에서 온 건지 근본도 모르는 이런 활어들이 유입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먹는 활어 중에 원산지 구분이 되지 않는 일본산 활어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마저 조성하는데요. 일본이 후쿠시마 쌀을 어떻게 유통시키는지 알려져서 파급이 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원산지 구분 불가라는 내용도 납득이 되고 수산물이라고 한들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이번 한일 분쟁을 계기로 더 철저히 조사하고 검사를 하겠다는 우리 정부 관련 부처들의 발표가 이어지고 있기에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비단 한일 분쟁 때문만이 아니라 이 모든 사태가 끝난 이후에도 방사능에 노출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해 앞으로도 철저히 지켜져야 한다는 의견입니다.